우리 이제 이호선 교수님이 노인 심리 상담 네. 특히 주로 많이 하시는데 이제 나이 들면 뭘 다 줄이라고 하잖아요. 네. 말도 줄여라 뭐 또 뭐 뭘 또 줄이라고 하죠? 싹 다 줄이라죠. 다 줄여. 네. 집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다 줄이라고 하는데 뭐 줄일 수만은 없잖아요. 네. 예,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나이 들면서 그래도 욕심이 나는 거, 욕심을 내도 될 만한 거 그런 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줄이라고만 하니까. 저는 요새 유튜브 보면서 약간 우려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친구 관계 싹 다 손절하라 그러고. 네. 많이 봤어. 그리고 우리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게 옳은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20세기하고 21세기죠.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을 손절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60세, 우리 평균 연령 60세 환갑잔치 크게 하고 이런 세절에는 단순하게 살고 그 다음에 뭐 불필요한 친구들 싹 다 손절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우리가 트랜스휴먼 시대를 살고 있어서 태어날 때는 분명하지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왜 재수없으면 200살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살아갈 세월 속에 지금은 오히려 친구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차피 손절할 필요도 없어요. 중년기 정도 되면은 떠날 놈들 다 떠났어요. 남은 거 한 줌이야. 그럼 욕심내도 되는 게 사람? 제일 먼저 욕심내야 되는 건 건강이에요. 기승전 몸뚱입니다. 사람이 자기 몸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다고 자식이 대신 아파주나요? 못하죠. 내가 아프다고 친구들이 나한테 괜찮냐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이고 무엇보다 내가 통증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거든요. 무엇보다 몸에 욕심낼 것.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트랜스휴먼 이거저거 바꾸어가면서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류를 트랜스휴먼이라 그러는데 지금 다 우리나라 사람들 전 인류가 다 몸 고쳐가면서 보다 장수하고 보다 건강하게 지능도 높여가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건강부터 욕심내셔야 됩니다. 영양제 먹을 거 싹 다 드시고요. 또 운동할 거 엄청 챙기셔야 돼요. 네. 영양제를 왜 안 먹어요? 네. 저는 영양제 전도사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 트랜스휴먼 운동 아주 주창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면 난 안 죽고 싶을 것 같은데 여하간 이 사람이 자기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하루에 먹는 영양제 양이 100알이 넘어요. 1년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 비용이 11억이 넘는다고요. 참고로 우리는 자산이 11억이 안 돼요. 거기다 영양제만 따로 관리하는 영양사가 있을 정도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먹고 우리가 볼 때 100알을 먹으면 약물 중독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괜찮을까? 그렇죠.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이렇게 먹다 결국 약물 중독으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막상 이 사람이 64세에 신체 나이를 딱 측정했는데 40대가 나온 거 아니에요. 유명하죠. 막 공언했죠. 거기다가 막 결과가 괜찮게 나오니까 막 뭐 전 세계 유수 방송사 기자들 싹 다 몰려갔잖아요. 물어본 거 아니에요. 커즈와일 선생님, 저희가 배갈을 어떻게 먹습니까? 뭐 빼가리야 먹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몇 개만 좀 찝어 주십시오. 같이 먹고 삽시다. 그래가지고 일명 4가지 커즈와일 영양제라는 게 나온 거예요. 뭐예요? 그게 첫째 오메가3, 혈관 건강. 네. 네, 두 번째가 비타민 D. 뼈 건강과 뼈 건강뿐만 아니라 이게 신진대사하고 네네. 정서하고 심지어는 지능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세 번째가 코큐텐, 일명 코엔자임 큐텐,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항산화제가 우리가 뭐 젊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노화 촉진은 반드시 예방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게 또 다이어트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가 포스파티딜세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요거는 인지질. 그래서 인지저하도 막고 또 치매도 예방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는 그 사람이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그냥 몸에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건강을 최적화하고 그 이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일환이거든요. 그 노력은 욕심내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전 욕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욕심내네요. 그러면 몸뚱이는 욕심내야 돼요. 얼굴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몸뚱이 내 건강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잖아. 요새 유튜브 보시면 좋은 것도 많지만 우리 운동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10kg를 뺐어요. 뺀 게 이거예요. 어쩐지 엄청 예뻐지셨다고 생각해요. 홀쭉하잖아요. 네, 반쪽 됐어요. 반쪽이죠. 네. 근데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운동 중에 정말 괜찮은 게 인터벌 운동이라고 1분 걷고 1분 뛰고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평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냥 그 러닝머신에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1분 걷고 1분 뛰고 나 힘들어 할 때 반드시 무릎 보호대 하시고 제가 처음에 1분 걷고 1분 뛰고를 10분도 못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지금은 한 40분 50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건강의 일련의 척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무조건 욕심내셔야 돼요. 아까 그분처럼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건 돈도 안 들으니까 괜찮네요. 아우 최고죠. 걷고 뛰고. 그럼요. 10분 걷고 아니 이거는 마치 뭐랄까 헬스장에 무료로 들어간 느낌이랄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 상황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또 요새 맨손 체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좀 짜증나고 화낼 때 나가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열받고 집안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보다 밖에 나가가지고 인터벌 운동해서 내가 너보다 오래 사는 게 복수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 욕심내야 될 건 전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혜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라고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하나도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나이 들면 오히려 고집이 좀 강해지면서 내 경험 속에 갇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요새는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2000년에서 2003년 사이만 해도 1인당 하루에 만나는 정보량이 7만 5천 개였어요. 앞으로 2030년 되면 1인당 하루에 만나는 정보량이 13만 개가 돼요. 그렇게 정보가 많이 늘어나지만 우리는 옛날에 20세기야 우리가 먼저 알고 빨리 알고 많이 하는 사람이 선생이고 부모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모두에게 지식이 열려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정보를 빨리 찾고 잘 찾고 재구성하고 재해석하고 이 정보로 돈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그 지식을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지식하고 비교해보면 속도도 너무 빠르고 우리가 뭐 챗GPT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초등학교 1학년들 의무교육 받는다고 코딩을 하겠습니까? 코딩은 스펠링도 모르겠구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 안에서 심리적 포만감을 가지면서 어른답게 관대함을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누리고 그들과 함께 조우하면서 우리의 관대함을 보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어른의 영역이고 나이 든 사람의 영역이고 저는 이게 지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식을 좀 땀냈으면 좋겠는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막 빠르게 돌아가는 거 배우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 전 이런 말씀 드려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서점 가시길 권합니다. 서점에 가셔서 우리가 책을 탁 보려고 하잖아요. 안 보인다. 노안이 와가지고. 그리고 돋보기를 쓰잖아요. 30분 이상을 못 봐요. 어른어른 해가지고. 그리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전 숙독, 완독 제가 권하지 않고요. 자팍다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팍다식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한 권을 다 읽지 마시고요. 10페이지만 읽으세요. 아무 책이나 골라서. 10페이지만 딱 읽고 그 다음 거기에 보면 그 10페이지 안에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와서 일주일을 그걸로 사는 거예요. 혹은 한 달을 그 문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삶이 안쪽에서 성장하는 느낌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새롭게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이 문명과 똑똑해지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꿀린다는 느낌 안 받고요. 이 심리적 포만감을 획득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죠.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무조건 어디가 있는가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있어요. 거기 가서 그냥 아무거나 읽어요. 어떨 때 만화도 읽고 어떨 때 그림책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뭐 양자역학 이런 거 찾아보기도 하고 그냥 10페이지니까 어떨 땐 그나마 읽다가 졸기도 하는데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가야 되는 세상 속에 그 시절의 누적이 결국 우리는 지혜라는 지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영역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에 딱 집중이 돼서 해법으로 똑 떨어지는 것,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른다면 이 메타인지를 넓힐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방법이고 20세기에 태어나서 지금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들은 다 산업혁명 통해서 활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21세기 사람들은 IT혁명을 통해서 지금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영상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정말 너무 의미 깊게 봤어. 눈 뜨니까 다 잊어버렸어.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마치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처럼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활자는 실제 영상만 보는 것에 비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뇌를 2배 이상 사용합니다.
심지어 활자 속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 행간의 그 상상력까지 동원하게 되면 거의 97%까지도 사용하는 게 이 활자, 책을 읽는 것의 힘이거든요. 20세기 사람들은 20세기 방식대로 욕심을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지식인데 그 지식을 위해서는 10페이지, 서점에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가신다면 저는 민방위나를 권해드립니다. 엥 울리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엥 울리면 서점, 엥 울리면 서점. 가셔서 자팍다식 10페이지만 보시고 한 단어 혹은 한 문장만 가지고 오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이 뒷담화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성찰할 수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지혜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심리적 포만감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가서 요즘 어떤 책이 나왔나 이렇게 한번 쑥 둘러보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열어봐야 돼요. 열어봐야 돼요? 열어봐야 돼요. 반드시? 네, 왜냐면 껍데기만 보잖아요. 그건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보다가 관심 있는 분야? 이거 재밌겠다 하는 거, 그 정도 좀 몇 장 보는 거? 그 정도 괜찮을까요? 관심 네네. 없는 분야도 괜찮아요. 어떤 관심 게 있나, 있는 분야는 뭐 저절로 손이 가니까. 네. 관심 없는 분야,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 이런 거 있거든요. 서너 페이지만 읽어도 괜찮아요. 아, 이런 말도 있구나. 이런 단어도 있구나. 이런 글을 또 쓰는구나. 그냥 이 정도만 보셔도 네. 그건 마치 한 편의 칼럼을 읽는 것 같은 거거든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부담 없이 나들이 겸 좋을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아니 인생의 멘토는 전 활자에 있다고 생각해요. 꼭 살아있는 사람만 인생의 멘토가 되고 뭐 살아있는 인간 문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활자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그 이야기들이 사실상 나이 든 사람들에겐 멘토가 없잖아요. 네. 나이 든 사람들은 내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보통 멘토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멘토들이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럴 시절에 이 활자 속에 숨어 있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상상의 멘토들을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정해서 또 시간을 정해서 누구도 이 시간은 나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야 돼. 학원 다니듯 학교 다니듯 그렇게 서점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오실 때 연락 좀 주세요. 저도 교보로 한번. 다른 분 오실 땐 저는 안 가려고요. 서점 한 4군데 뚫어놨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왜냐면 제가 그 광화문에 오전마다 갔는데 제가 광화문에 갑니다. 이런 얘기를 강연할 때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광화문 그 교보문고에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제가 무슨 사이비 교주처럼 있고 다른 분들이 다 각자 책들 제 주변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책을 읽고 이런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혹시 이러다가 거기를 제가 영원히 이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왜냐면 자기 나만의 시간이니까 또 아니 그래도 또 책을 제가 또 사지는 않고 보기만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4군데 중에 한 군데 있긴 한데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한 군데를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다는 네, 거예요. 그게 일종의 심리적 단골이거든요. 저도 좀 오래됐는데 한번 가봐야겠어요. 서점. 작가님 아니세요? 근데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죠? 다른 분들 얼마나 안 가겠어요. 쓰느라고 있는 그런 거는. 걸로 그냥. 네. 그럼 세 번째 뭐 하나 또 욕심 또 낸다면? 나이 들수록 욕심내야 되는 세 번째는 관계예요. 돈은 욕심내도 없어요. 욕심내도 먹고 안 돼. 죽을 애도 없고 네. 누가 주는 사람도 없고 네네. 나갈 일만 수두룩 빽빽이에요. 왜 이렇게 또 잔치는 많아? 아유, 관계. 정말. 예. 근데 많은 그 유튜브에서 관계 손절해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정말 단기를 살고 죽을 때의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살아라, 손절해라, 불필요한 관계 정리해라.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싹 다 이미 정리됐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고민하는 관계는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됐고 주변에 둘러보세요. 내 친구 손가락 5손가락 다 꼽을 수 있는지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이가 들어서 적어도 저는 나이가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50이 넘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50이 넘은 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을 지금부터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그룹을. 한 그룹은 뭐냐면 옛날부터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친구는 두 개의 좋은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냐면 흔히 말하는 슈퍼 프렌드라고 하는 슈퍼 친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쇼버 프렌드라고 하는 삽친구라는 게 있어요. 슈퍼 프렌드라고 하는 게 물론 슈퍼를 같이 가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긴 해요. 근데 이 슈퍼 프렌드라는 건 정말 슈퍼맨처럼 늘 내 옆에 있는데 언제 만나도 편안하고 생각하면 그냥 든든해. 뭘 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도움을 청할 용기를 갖지 않아도 그냥 그 친구에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슈퍼 프렌드예요. 근데 또 하나의 친구가 있어요. 쇼버 프렌드라고 해서 쇼버이 영어로 삽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우리 서 작가님께 새벽 2시에 찾아가가지고 작가님
내가 지금 저 시체를 하나 묻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작가님이 잠시 머뭇거리다 야, 삽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같이 묻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전히 생애를 함께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친구, 나의 목숨을 바꿔줄 수 있고 나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이런 친구 우리가 쇼버 프렌드라고 부르거든요. 삽 친구. 하이 삽 친구. 그런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 옛날 이 친구 정말 좋았는데, 이 친구 늘 내가 꼭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또 은혜를 입고 신세를 진 친구 있었는데, 한번 갚아야 되는데, 갚으러 가시고, 보러 가시고, 만나러 가셔야 돼요. 그 친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깃털같이 많은 날, 그게 나에게 주어진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 그 사람을 내가 떠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게 오겠어요? 그 친구는 내가 바쁘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느라고 서로 안부를 묻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내가 가서 안부를 묻고 그의 문을 노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문에. 그런 친구 기억이 나죠? 나요. 그렇죠. 네. 영상 편지 하나 하실까요? 늘 마음에 저한테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항상 도움이 되고 했던 친구인데 어느새 멀어져 있는. 너무 멀어져 있어가지고 연락 오래 안 하고. 그래도 가끔 생각이 나면 네. 이렇게 약간 마음이 찡한 그런 친구 있잖아요.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친구.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고맙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 친구 더 늙어 있어요. 나도 늙어 있지만 그 친구 더 늙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면 그 친구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고마웠던, 신세졌던, 혹은 내가 꼭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만나러 가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또 한 부류, 만날 부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 만나셔야 돼요. 나이가 들었다는 건 옛날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다 20세기 얼굴들이에요. 20세기 얼굴들. 그 얘기는 우리가 20세기 직업에 75%가 사라졌죠. 앞으로 2030년이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25% 안에 다시 40%가 또 없어져요. 20세기의 직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낡고 녹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지식 덩어리들을 우리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로 우리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계속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보다 더 낡은 지식을 갖고 더 낡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모르는데. 더 모르죠. 심지어 휴대폰도 못 해가지고 야 이게 뭐냐 그걸 우리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우린 또 어떻게 안 보여. 그리고 휴대폰도 막 이 벽돌만한 거 들고서는 이렇게 막 넘기면서 혹 하고 보잖아요. 젊은 층을 찾아가셔서 질문하셔야 되는 거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적고 그 다음에 그들의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래서 저는 나이 들면서 우리가 욕심내야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친구 욕심을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친구들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만나야 되는 또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동자에 비친 그 모습의 합이 나예요. 그게 나거든요. 난 이런 사람이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총총이 박혀있는 나에게 내가 비춰진 그 모습의 합, 그 모자이크가 지금 나라는 사람이거든요. 어떨 때는 존경의 눈빛일 거고 어떨 때는 비난과 경멸의 눈빛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사랑하는 눈빛일 수도 있고 여러 눈빛일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의 합이 나라는 사람의 사회적 얼굴인 거거든요. 그 사회적 얼굴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도 갖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과 내가 의미를 부여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자이크의 색이 달라지는 거고 젊은 층을 만난다는 건 만남의 부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지평도 넓혀지고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경에서 접점이 다른 차원에서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역시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그 눈동자의 주체들도 달라지는 거라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 되는 거라 전 잊지 마시고 나이 들게 되면 꼭 그 세 가지 내 몸뚱이에 대한 욕심 또 지식에 대한 욕심 그리고 친구 곧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심 꼭 내시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